안녕하세요. 사플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날씨도 많이 추운데 눈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스튜디오에 딱 오니까 우리 정 PD가 도라지 배즙차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한 잔 따뜻하게 타왔더라고요. 사왔더라고요. 정 PD 너무 착하고 좋아요. 세무사님 방송 시작하셔야 합니다. 방송했어. 오늘 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증여세 셀프로 신고하기거든요. 홈택스에서 이 간단한 거는 현금이나 예금 등 간단한 거는 홈택스에서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늘 증여세 신고하기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증여세 홈택스에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증여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세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사임당 5만원짜리부터 받고 있습니다. 증여세 5만원짜리부터 받는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세금으로 5만원을 받으니까 과세 표준으로는 10% 세율로 역산하면 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5천만원 비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50만원을 증여하면은 5천만원 비과세 받고 50만원에 10% 5만원 이렇게 해서 5만원짜리 신사임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는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수중자의 종류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중자가 거주자이면은 모든 증여재산, 국내, 국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수중자가 비거주자이면 오직 국내,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거주자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 그거를 한국에서 과세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오직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중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가 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수중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과세당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해도 징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세채권 확보가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때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똑같이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징수를 해도 강제 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도 역시 증여한 사람한테 증여세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성년자한테 증여를 딱 하고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이때는 증여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가령 미성년자분의 증여세나 또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취득세 등을 대납을 해버리면 이때는 증여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재차 증여로 합산과세가 되어서 증여세가 추가로 고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중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하면은 아무래도 비과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과세 내용을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증여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만 한정이 되고요. 수중자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배우자는 6억이죠. 배우자는 6억, 직계 존속 비속은 쌍방향으로 5천만원, 미성년자는 이제 2천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형제자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형제자매의 대표적인 경우는 사위, 며느리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증여 관련해서 꿀팁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차 증여를 과거 10년 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증여를 하게 됐어요. 이때는 증여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정산하는 방법도 여기 나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와 관련해서 정말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유용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차용증하고 부동산 공짜로 사용하기입니다. 먼저 현금 차용증입니다. 현금 차용증은 특수관계자 간에 현금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적게 주거나 또는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원까지는 저리 또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얼마까지 빌려주면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요 뒷부분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차용증 관련해서 증여 시기는 이자를 가지고 증여세를 판단하지만 증여 시기는 이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자 지급이라고 상관없이 금전을 차용하는 당일이 증여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 방법은 무상으로 했으면은 현금 차용증 금액의 4.6%를 곱해서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만 증여 의제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리로 차용을 하는 경우는 차용금액 곱하기 4.6% 빼기 실제로 이자 준 금액 이렇게 하면 이제 증여 의제 금액이 되는데 요것이 1,000만 원이 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수관계자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 4.6%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까지 빌렸을 때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될까?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이자 가능 금액은 원금 곱하기 4.6% 해서 1,000만 원이 안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 곱하기 4.6%는 1,000만 원 이렇게 놓고 원금을 계산해 보시면은 1,000만 원 나누기 4.6%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2억 1,739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2억 1,700 정도를 차용을 하시면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2억 1,700 곱하기 4.6% 하시면은 998만 2천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억 1,700까지는 무이자 차용을 하셔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공짜로 사용하기입니다. 과세 요건은 현금 차용증은 1년 단위인데 부동산 무상 사용하기, 공짜로 사용하기는 5년 단위입니다.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금액이 현재 가치로 판단해서 1억이 안 되면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을 해서 차용을 하신 분의 이자 절감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증여로 의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공짜로 활용하기, 공짜로 사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증여 시기는 무상 사용하는 개시 당일 또는 무상 담보를 사용하는 개시 당일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무상으로 활용하기 증여세 계산 방법은 무상 사용 이익이 있고 무상 담보 사용 이익이 있습니다. 무상 사용 이익은 매년의 무상 사용 이익을 5년 현가로 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무상 사용 이익 곱하기 연금 현재 가치 5년 10%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1억이 넘어가면은 증여세 과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상 담보 사용 이익은 현금 차용증하고 유사한데요. 저리 사용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용 금액 곱하기 4.6% 빼기 실제 사용 이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리 사용 이익이 나오고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야 무상 담보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정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내용은 상증법 제61조의 내용인데 61조의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가액 평가가 나옵니다. 부동산 가액의 2%가 무상 사용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액이 시가가 아닙니다. 상증법에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고시가격, 주택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부모님의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소득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니까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있다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의 주택에서 월세 나오는 걸로 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이 돼서 2번 세금을 낸 경우가 생겼습니다. 증여세는 또 증여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이렇게 2번 세금을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관련해서는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도 당연히 무상사용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 전입신고를 해두시면은 함께 사는 모양이 되잖아요. 전입신고를 해두시면은 함께 거주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증여세는 비과세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잘 활용하시면은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부동산 무상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얼마짜리 부동산까지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상 사용 이익은 원금 부동산 가격 곱하기 2% 곱하기 5년 연금 현가 계수거든요. 그래서 연금 현가 하지 않고 5년으로 해보면은 부동산 가격 곱하기 2% 곱하기 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1억 나누기 5 하면 2천만 원 나옵니다. 이 2천만 원 나누기 2% 곱하기 50배죠. 이렇게 하시면은 10억이 나옵니다. 이 10억은 공시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 부동산 가액 곱하기 무상사용이익 비율 2% 하면은 매년 2천만 원의 무상사용이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월 166만 6,666원 정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시가격 기준의 월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로 계산을 하시면은 뭐 약 200만 원까지의 월세는 약 200만 원 정도 나오는 월세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홈택스로 가서 증여세를 혼자서 신고하는 방법을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로 가보겠습니다.